한번 웃자. 웃음 한번 웃자.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연중 인명선 쫓고 싶은 인물은 너무너무 많은데 이내 다리가 너무너무 짧고 갑자을 주평인 정묘 무진기사 경호신미해. 대선 끝나고 이게 뭐 뒤를 내가 어떻게 찾아 진짜 완전히 멘붕이 상태야. 그래서 이걸 나의 정당성을 어떻게 내가 세워야 되나 이런 고민을 그 호텔방에서 혼자서 하다가 돌아다니다 보니까 좀 더 있을라 하고 했는데 작 올라가지고 내가 보니까 베개에 코피가 확 쏟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또 나이도 작년에 우리 환갑 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또 나이도 모르고 너무 깜짝 때리는 거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 이제 부랴부랴 짐을 싸가지고 왔습니다만은 우리가 정말 대자연과 그 우리의 그 정신, 그 마음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들이 얼마나 은혜롭고 또 우리가 그런 생각과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제 염두에 붙들어 매두고 주변을 살피고 그런 분들을 공경하고 또 이제 옆에도 다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사시는 거죠. 우리가 바쁘다 보니 몰라 그렇지만 그런데 하여튼 훈민정음의 이런 정신 것들이 여러분들의 이제 가슴에도 다 이렇게 있으니까 오늘 이 자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간에 모처럼 이렇게 들려가지고 여러분들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한번 더 만들어보자는 그런 뜻이 있어서 아마 한다고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세종에게 우리의 그런 것을 고하는 것 참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됩니다. 르네상스 시대 15세기, 16세기 이태리 사람들이 꽈트로첸토, 칭케첸토라고 하는 시기 우리 조선에서는 이제 세종이라는 게 있었고요. 한 가지 재밌는 거는 그 시기에 일본도 자기들에게 일본이 내세우는 인물이 있는데 일본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주장하는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은 흥미롭게도 그 일본의 다도를 완성한 센노리큐더라고요. 센노리큐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스승이었습니다. 16세기 사람이죠. 민주내란이 1500년대 후반에 일어났으니까. 그 다도의 완성을 일본은 자신들의 르네상스로 보더라고요. 아마 다도라고 하는 거는 일본이 전통적으로 그런 중국의 선불교와 조선으로부터 그 차사발 도자기를 받아들이고 그런 걸 일본의 전 사무라이 문화와 결합해서 새로운 그러니까 일본으로서는 중국이나 동양 그 조선과 또 일본의 전통 문화를 결합해서 만들어내는 하나의 새로운 창조물인 거예요. 다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생활 속의 어떤 창조성. 예. 거기에는 그릇이라고 하는 거와 불교라고 하는 거와 자신들의 또 삶의 방식 같은 거를 결합해서 하나의 문화적인 질서로 만들어낸 거죠. 사실은 한 100년 정도의 시간 차이가 있지만
우리는 세종을 갖다가 우리 그 시기에 르네상스에 해당되는 시기에 우리가 대표적인 크리에이터라고 우리가 보는데 일본 사람들은 우리랑 비슷한 시기에 자신들의 최고의 크리에이터로 생각하는 게 바로 다도를 만들어낸 그 센노리큐라는 선성을 잡더라고요. 그 서로 자기 문화에 있어서 무엇을 크리에이터로 보느냐 이런 건 대단히 재밌는 것 같고 예전에 일본에 어떤 그 박람회 갔다가 센노리큐를 갖다가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비교하는 것을 보고 좀 심하다. 이 사람들 좀 너무 좀 오버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건 뭐 우리가 맞다 틀리다보다 일본인들이 자신들의 문화에서 무엇이 중요한 창조였나를 보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계기였던 것 같아요. 좀 흥미로운 우리가 일본 사람들의 이후의 문화와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거예요. 저는 그거 자체가. 무언가를 이렇게 딱 생각하고 어딘가 이렇게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가질 수 있는 건 상당히 그런 이제 기회를 갖게 되는 거 실감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뭔가 하여튼 그 더위에 아니면 이 추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일부러 이렇게 찾아올 수 있다는 거는 아직 뭐 실체를 잘 느끼지 못해도 그 믿음은 뭐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에너지가 이제 파티가 자라나는데 아주 중요한 에너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왜 세종이 태어난 날을 우리가 스승의 날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우리 결의에서 다 대표할 만한 스승을 얘기할 때 세종이라고 다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스승 중에 스승인 거고 또 뭐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이렇게 역사에서 역이 여러 개가 있는데 뭐 두 개, 세 개. 그러니까 주나라 때 이제 정리한 역이 주역이고 또 우리나라에서 정역이라는 게 생겼는데 정역은 이제 우리나라에 생긴 역이고 또 어떤 분은 한글역도 하나의 역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그 이렇게 움직일 수 없는 아주 그 원리적인 것을 하나 만드는 것 중에 하나다. 이게 한글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디자인 학교를 세우는데 그 누구를 이렇게 정점으로 보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이제 우리의 길이 이렇게 정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일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우리의 정점으로 본다든가 아니면 무슨 뭐 그로피우스를 정점으로 본다든가 무슨 모리스를 정점으로 본다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저희 길이 정해지는 거죠. 근데 지금 세계는 동아시아를 주목하고 있고 동아시아가 이제 그 어떤 새로운 대안으로서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럼 동아시아 중에서 그럼 우리는 어떤 것을 정점으로 보느냐? 근데 저는 뭐 이건 한치의 의심도 없이 세종을 정점으로 봐야지 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연한 거를 모르고 살았던 거죠. 그래서 그 세종은 뭐 거의 1800회나 이런 세미나를 하셨거든요. 자기 재임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세미나를 하는 걸 아마 가장 좋아하시는 이렇게 편안하게 이런 우리의 생각을 나누는 걸 아마 가장 좋아하실 것 같아요. 자기 스타일 세종 스타일이 이런 거였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세종하고 우리가 이제 타이포그래피나 디자인을 얘기할 때는 세종을 정말 세계에서 으뜸인 디자이너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사람인 것 같아요. 글자라는 걸 만드는 예가 없거든요. 그리고 글자는 디자인이 계속해서 발전하는 디자인이고요. 우리가 뭐 기차를 디자인했다 그러면 그거는 뭐 떼제베가 있더라도 그건 뭐 10년이나 20년 후에 모델 체인지를 해야 되는 거고 뭐 건축도 300년이 지나면 뭐 마모가 되는 거 하지만 이거는 뭐 몇백 년이 지날수록 지금 600년 됐는데 이 정도니까 앞으로 1000년이 되면 더 번창할 거고 디자인이 자꾸 자라는 큰 디자인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한 예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분을 우리가 모신다는 거는 사실은 당연했는데 그걸 못 해왔던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그 동서양의 그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사람이 또 한 분이 계시는데 그게 구텐베르크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다 하고 있는 바로 그것을 만들어낸 분이 구텐베르크인데 구텐베르크하고 세종은 동시대에 한 살 차이예요. 세종이 한 살 형님입니다. 그분 두 분이 서로 뭐 편지를 주고받은 것도 아닌데 거의 동시에 한 분은 일종의 소프트웨어 혁명을 가지고 오신 분이고 한 사람은 하드웨어 혁명을 갖고 온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김 선생이 얘기하듯이 그거는 그 우주의 어떤 햇빛을 받지 않는다면 그것을 감흥할 수 없는 가장 큰 일이 벌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지난 1000년 동안에 가장 중요한 일을 타임지는 구텐베르크의 활자 발명을 꼽았고 아마 우리가 지난 1000년 동안에 가장 위대한 일이라고 하면 한글의 창제일 텐데 그건 이제 저희들은 한글의 멋지움으로 보는 거죠. 한글을 디자인해낸 걸로 보는 거죠. 그냥 창제했다는 말보다는 그걸 디자인을 보기 때문에 그 파티는 바로 그 두 개 축선에서 이렇게 그 이루어지는 어떤 이렇게 역사적인 뭐 필연이라고 할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것이 이렇게 발화됐다고 하는 저는 그런 기분을 느끼거든요. 그게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코너까지 왔던 것 같아요. 지금의 교육 상황 아니면 뭐 사회적인 어떤 요구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그것을 여기에서 오늘 이제 정식으로 창립총회를 했지만 진짜 우리의 뜻을 모으는 건 오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저기 위에 가서 이분한테 우리가 뭐 그런 어떤 제사를 지내면 뭐 축문을 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을 고한다고 하는데 상형 문자에서 고하는 거에서부터 모든 글자가 시작되더라고요. 그 나중에 그 얘기는 뭐 시간 있으면 따로 하겠습니다. 고한다는 거는 제일 첫 번째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떤 깃발을 꽂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깃발을 꽂는 그건 뭐 너무 거창한 게 아니라 가서 저분한테 이렇게 그런 기쁨을 서로 나누는 그런 작은 행사를 우리가 이제 만드는 거죠. 가서 즐겁게 가서 올라가시죠. 아주 멋있어요. 거기 네. 올라가겠습니다. 저기 가면 안평대군 글씨가 있는데 그거 한번 보시고 가시고요. 그 안평대군은 아들 중에 한글 창제하는데 기여를 많이 한 사람이고 글씨가 뭐 명필이죠. 꼭 저 비각의 글씨를 보고 올라가세요. 이 여주가 분양인데 분양이 진시황이 나라를 통일하잖아요. 처음 이제 중원을 통일한 거 여러 군데 있다가 근데 진시황이 통일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었어요. 그게 분서갱유거든요. 그게 뭔가 하면 분서갱유라는 말은 우리가 하면 뭐 막 사람 죽이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니라 분서갱유는 뭔가 하면 글자를 통일한 행위예요. 그래서 그 이전에 있던 생각과 글자를 다 불살라버려요. 그러고서 글자를 하나를 하는데 그거에서 한 사람이 이사라고 하는 그 재상이 있었어요. 아주 매서운 사람이죠. 그런데 이사는 명필입니다. 그래서 이사가 그 전에 나타났던 모든 글자들이 다 달랐어요. 그거를 통일을 시켜서 소전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소전을 만든 글씨가 이게 소전인데 그 이때부터 글자가 통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는 제일 먼저 그 공자가 그렇게 얘기했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파트에서 해야 될 일이 이제 공자를 재해석하는 일인데 디자인적인 재해석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자는 무슨 얘기를 했나 하면 무슨 일을 도모할 때 국가든 아주 중요한 일을 할 때 정명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름을 바로 세워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 얘기는 뭔가 하면 그 말을 바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자를 바로 세우는 거는 두 나라가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가 당나라가 그렇게 했고요. 당나라는 표준 글자체를 만들어요. 그게 이제 해서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소전 글자 여기 우리 강생이 저기 있는데 그래서 그 조전비라고 하는 유명한 그 비에 그 이사의 글씨가 써 있는데 그 바로 그 글씨를 이제 하는데 안평대군 이 글씨는 정말 아주 아름다워요. 가만히 보면 나중에 한번 와서 보세요. 이건 자기 어머니를 위해 쓴 것입니다. 소원왕후를 위해 쓴 것인데 세종이 소원왕후를 너무 사랑했어요. 그 사랑했던 거는 끔찍해. 그 자기의 그냥 그 명운을 걸고 사랑을 해요. 이 세상에 그 내가 보기에 가장 사랑을 치열하게 했던 사람이 그 타지마할을 세웠던 그 왕인 것 같아. 그 자기 부인을 위해서 그 타지마할을 세운 거잖아요. 저 가보니까 정말 이렇게 컴플렉스 느끼겠더라고. 근데 세종은 소원왕을 위해서 얼마나 했냐면 사실은 그때 국가를 세울 때 불교를 배척했죠. 절을 다 없애고 했는데 궁궐 안에 절을 없앴어요. 그게 태조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태조의 생각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학자들의 생각이죠. 자기 그 소원왕을 위해서 내불 땅을 건립을 해요. 절을 안에도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그걸 위해서 이 한 사람과 다른 신하들의 상소의 싸움이 벌어지는데 치열한 싸움이 벌어집니다. 상소라는 거는 막 이제 자기 목숨을 걸고 막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끝끝내 그걸 세워요. 내불 땅을 자기 부인을 위한 모시는 거죠. 내불 땅에서. 하여튼 저 세종의 소원왕후 사랑에 대해서는 제가 또 나중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 글씨는 나중에 와서 다시 한번 보세요. 한 자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그려가면 우리나라 글씨 중에서 전서 중에서는 정말 아름다운 글씨입니다. 안평대군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소원왕후를 위한 비밀 여기 써 있어요. 조선국 세종대왕 영릉 소원왕후 우자라고. 와, 옳지. 자, 올라가겠습니다. 자. 근데 왜 숫자를 저렇게 쓰는 건 손 아니에요? 와서 놀다 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그 고기로 손이 날락날락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왔는지 다 알지. 저기는 그걸 지키는 도깨비 형상이 저기 새겨져 있고 저 혼자서 앞으로 저 파티의 모든 유인물은 다 한정판으로 기산으로 작년에 지정이 됐어요. 그 왕릉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사람들이 왕릉엔 잘 안 와요. 근데 왕릉이 정말 고요하고 좋아요. 우리는 뭐 너무 의미 있는 데 자꾸 찾아가는데 나중에 왕릉 이렇게 한번 와보세요. 사람들 적당히 있고 아주 좋습니다. 이제 여기 이제 여기 문신상이 양쪽에 있고요. 무신상이 여기 양쪽에 이걸 지키고 있고 저쪽 돌아가면서 12지신이 이렇게 있는. 근데 아주 좋은 이게 특히 이 영릉이 참 좋아요. 우리가 저희 젊은이들 오늘 여기 모여 저희들의 거룩한 뜻을 고하나이다. 저희들 힘 뜻 모아 한글 얼 우러르고 님의 뜻 모시어
작고 새로운 배곳을 멋지어 비롯하나이다. 한글 애지음 뜻과 동아시아 큰 슬기, 저희들이 품은 꿈과 뜻에 어울려 님의 뜻에 가닿도록 힘을 주사이다. 바라옵건대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과 파티를 세우는 마음 젊은이들 하나 되어 알뜰한 세움 뜻 흩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온누리 이름 떨치는 거룩한 배움터 되도록 보살펴 주옵소서. 아름나라 내짐은 세운 46해, 한글 멋지은지 5온 69회, 파티를 세우는 젊은 멋지시들과 함께 날개 모심. 합장을 하고 인사를 하는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여기 단체 사진 찍을까? 아, 여기 단체 사진 찍. 조금만 좁혀주시겠어요? 네, 가까이 붙여주세요. 다 보여? 될 것 같은데. 네, 다 들어오십니다. 좀 더 오시죠. 네, 좋습니다. 촬영하겠습니다. 자, 네, 희망찬 표정 좀 지어주시고요. 네, 하나, 둘. 타이머 해놓고 오셔야죠, 일로. 네, 뛰어가겠습니다, 제가. 네. 네, 잠시만요. 하나, 둘, 셋. 아, 고맙습니다. 같이 하고 가요. 네, 큰 데로 하고 싶은데요. 아, 저래? 저기 뭐 윤석이도 같이 하자. 아, 그래. 네, 연복을 좀. 자.
전화구들이 너무 활기차 보이죠? 마치 춤 같아. 이거야 이게 진짜야. 그건 지금 한장 찍어. 해가 여기 있으니까 이쪽 배경으로. 이거 한 번만 찍고 가자. 이쪽 방향으로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찍어요. 그러면 그거 그냥 진행해요. 여기가는 괜찮아요. 나이타!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덜컹 내가 가던 정든 시골길 400m 우회전입니다. 소달구지 덜컹대던 길 시을 흘러내리는 시골길은 마음의 고향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마음의 고향 300m 앞 좌회전입니다. 보니까 쌓여있던데요, 막.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또 만약에 보게 되면 신나는 이분은 4년제랑 대학원 2년 이게 캠트레일이라고요? 캠트레일 성분이 뭐예요? 일단 알루미늄이 있고 거기에 뭐 백혈구도 있고 각종 세균들 같은 것도 많죠.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게 성분이 그거에 따라 좀 다 달라. 단추가 제대로 끼워지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 이름이 활민이에요. 활력 활자 이렇게 활활자. 네네. 근데 제가 연구하는 주제가 이제 그 활자거든요. 이 자체로 상당히 영광스럽고요. 네, 잘 되리라 믿고 행복한 학교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1년 넘게 계속 새색시라고 불러주시고 언제까지 부르시는지 계속 새색시지. 오늘 갑자기 뭔가 자꾸 디자이너 같은 거리 마을을 화두를 삼고 갔으면 좋겠어요. 마을은 공동체이기도 하고요. 자연과 더불어 사는 유일한 그 어원이 난 마을이라고 생각해. 이 마을이 화두로 삼고 디자인이 간다면 아마 미래의 디자인에 제일 빨리 접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발도로 교육하고 디자인을 연계하는 그런 논문을 썼어요. 이제 파티가 지향하는 몇 가지 점 중에 하나가 발도로 특식 창의 교육을 출석은 잘